안녕하십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만행에 의해서 탄핵당하시고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변호인단과 함께 헌재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저는 그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강단이 있고 대통령을 잘 지켜주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성원을 많이 보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개인적인 뭐 심경 변화든지 아니면은 뭐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굴복하셔가지고 그 공수처와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경찰이 불려감으로 인해서 뭐 체포 뭐 구속영장을 뭐 발부한다거니 만다거니 뭐 그런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지금 김성훈 지금 경호차장이 참 충직한 일꾼이다. 그리고 충직한 장수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출석하실 때마다 그 경호차장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 이게 국민 계몽이라고 지금 그 헌재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시간짜리 뭐 이런 그리고 군도 뭐 약 한 500명 요 정도 수준밖에 저게 동원을 안 했고 그 인원 가지고 계엄을 선포해서 옛날에 뭐 저희들 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계엄을 보면은 전 시내에 경찰이 아니고 그 군인들이 쫙 깔렸었잖아요. 모든 통제를 군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리고 시간도 장시간 그렇게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저희 세대는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문제를 보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구구절절 오르신 거예요. 지금 뭐 국민 계몽을 위해서 지금 그 이슈는 뭡니까? 바로 그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 그리고 그 의회 폭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정선거. 사실 이 부정선거는요,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지금 21세기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문제는 부정선거가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게 그 국회에 보낸 질서유지 차원에서 보낸 계엄군보다 선관위에 보낸 그 계엄군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지금 사실 뭐 키르기스탄, 뭐 봉고, 볼리비아, 이라크, 남아공, 미얀마, 에콰도르, 피지, 필리핀, 모잠비크 뭐 이보다 실제로 더 많이 있다 그래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자개표기 뭐 이런 부정선거 이게 그래서 뭐 유혈 사태도 나타나고 뭐 대통령이 갈리키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도 뭐 의혹을 제기하고 황교안 전 총리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께서 아직 사활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도 선관위는 요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라 이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이거예요. 헌법기관인데 누구 타치를 받냐 이거예요.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자녀, 뭐 친인척, 특혜 채용,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국정원의 그 서버 점검도 안 받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뭐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그냥 뭐 평생 그 너희들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냥 비참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그 권리를 지켜주고 이게 선거는 민주주의 꽃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꽃피려면 그래서 국민들의 그 민의를 받아서 그 민의가 뭡니까? 바로 선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저기 국회도 대의제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대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나가서 입법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 정치. 우리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바로 대의 정치 아닙니까? 사실 이 대의 정치에 대해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지금 그 국민들의 그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국민들이 하되 결과는 개표하는 사람들에게 딸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선관위 해명이 참 가관입니다. 사소한 실수라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입 꾹 닫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지요. 예?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지요.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예? 유사 이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불법 선거는요. 예,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자투개표 수입국가 키르기스탄, 봉고, 볼리비아, 이라크, 남아공, 미얀마, 에콰도르, 필리핀, 피지, 모잠비크 이 나라들이 공통점은 이제 이거 필리핀 빼고요. 공통점은 1대1로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이다. 콩고 유혈 사태, 볼리비아 남아공 유혈 사태, 필리핀 사용 불가 판정, 부정투표용지 발견, 우리나라에서요 부정투표용지 발견, 일장기 투표, 배춧잎 투표지,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신권 투표지. 그래서 이게 그 선관위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이를 형상기억용지를 사용해가지고 구부러뜨려도 투표한 사람들이 구부러뜨려도 자동으로 펴진다.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 그러죠. 예, 공정, 투명.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 중 으뜸입니다. 만약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대의 정치를 안 할 경우에 이거 전체주의나 공산국가 아닙니까? 비상계엄 시 더 많이 투입된 인원을 볼 때 우리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수원에서 99명 이제 헌재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오키나와에서 조사를 받고 자백을 받고 거기서 이제 추려서 죄가 무거운 놈 이제 그런 놈을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고 스카이 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그 신문에 이제 연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야당에 이게 이제 왜 폭거, 특검법, 각종 탄핵, 예? 이 국정 물랑케 하며 마비시키려는 야당, 자당 대표의 방탄국회를 위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19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의회 독재, 2년 반 동안 대통령 주변 탄핵이 29건이라 그래요. 행안부 장관 탄핵, 셀프 방탄 입법, 국민 편가르기 입법, 탄핵이 주도되고 나면 행정부 마비로 오롯이 국민과 이 국가가 전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국정의 연속성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시장에 오늘도 나가 보니까 요 앞에 식당에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된대요. 예. 지금 뭐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위축돼 있다는 거죠. 예. 국정의 연속성 단절,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탄핵, 대북 송금, 수사검사 탄핵, 무소불위의 잔행은 국헌 문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정당. 계엄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막무가내식 탄핵. 방통위원장은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이준석이. 이상민 장관 탄핵은 또 기각되어 가지고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양반은 저번에 이제 탄핵 무렵에 자리를 내던지고 나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검사들도 탄핵합니다. 뭐 대장동 수사 탄핵, 대북 송금 수사하는 검사 탄핵, 그리고 판사 쇼핑. 지금 뭐 2심까지 이재명 재판은요 2년 5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이재명 대북 송금 대장동 뭐 이런 것이 국정문란이고 헌법 위반이고 국헌문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위원은 6인 체제로 악의적인 방해로 일삼다가 이번 대통령의 계엄 탄핵으로 정계성과 이명을 급조 투입시켰습니다. 공직자들을 탄핵이 헌재에서 정족수 미달로 지지부진함을 토대로 국정 파탄이 장기화되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도록 손발을 묶어서 그래서 2시간짜리 계엄을 통해서 국민 계몽을 일으키신 거죠. 서로 경쟁하듯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등 경찰청장을 구속시키고 지금 이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 우정수는 뭐한 사람이에요? 난 처음 들었어요. 참 그들의 지금 뭐 그들의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네? 서로 경등하듯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네? 이야, 참 모든 것이 불법 아닙니까? 오늘 뭐 그 법원장이 글을 이제 실명으로 올렸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께 체포영장 발부한 이승영 판사와 신한미 판사 그리고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이 셋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법에 맞지 않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그들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의아했습니다. 저는 진짜 가슴이 막 아팠습니다. 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네? 어찌하여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우정수의 막 칼춤, 예? 오동원의 칼춤, 예? 그리고 판사들의 막 칼춤. 야, 참 이게 판사 법원에 가보면요, 이게 저울추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요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기각 사태도요, 4명이, 예, 좀 이따 내가 이름을 열거하겠지만, 4명이 탄핵 인용을 하고 4명이 기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기울어진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틀 만에 했는데 뭐가 인용이 됩니까? 뭔 한 일이 있다고 인용이 돼요? 참, 지금요, 보수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더불어공산당은 앞으로 온 국민께 냉혹한 판단과
현명한 현실 정치의 판단으로 예? 그들은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2030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우파들의 대결적으로 또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도층들도 또한 가세를 했어요. 그리고 중도 좌파들도 일부 가세한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이진수 보니까 가부동수 됐지만 지금 8명이잖아요. 가부동수 됐지만 6인 이상의 그러니까는 이게 9명이 저게 완편제라 그래요. 헌재가. 근데 모든 저게 재판은 6명의 인용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 동수는 됐지만 6인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서 파면 요건에 못 미쳐 공식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되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현업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8인 중 김영두, 정정식, 김복현,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요번에 이제 조한창 재판장과 정계선 재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을 한 거죠. 참 그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야, 참 최상목 후배라고 그렇게 좋은 자리까지 이끌어 줬으면 그거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하고 나서 바로 가가지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또 있죠? 극좌파. 그 사람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요, 문정배.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죠. 이미선. 이 사람도 문제 많은 사람이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예. 정확히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현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 법정 의견은 탄핵 속주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정계선 조은창 12월 31일 국무회의의 이자가 지도 이제 장관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급이 장관급을 임명을 한 거예요. 참 웃기는 해프닝입니다. 요즘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내란세력이라고 지금 여론이 지금 엎어지고 있어요. 이호영 경찰차장 참 이분은 참 국가수사본부장 우정수 이 두 사람은요 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해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뒤에 누가 있겠어요. CCP예요.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280명, 선관위는 297명. 선관위 외국인 숙소를 가가지고 선거연수원에 수원에요. 농업박물관 옆에 중국의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오키나와 나하로 평택항을 통해 고속 인력 수송선을 통해 이동시켰다고 스카이데일리는 조정진 대표는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2시 19분 계엄군이 많은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는 계엄군 버스에 타고 있는 머리에 뭔가 씌워져서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CCTV에 잡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가리는 옛날부터 이제 눈을 가리고 하는 그런 호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요, 이 세상은 발칵 뒤집혀질 거예요. 지금 선관위 만행이요, 계속 제보가 나타나고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도요,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증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모여졌던 모든 그 증거들이요, 지금 막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1974년도에 그 이제 요번에 보면 뭐 그 이재명이가 6대 은행장이요. 6대 은행장. 그러면 저기 신한은행, 그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리고 하나는 뭐죠? 저 자주간 뭐 6대 은행요. 그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그 스카이데일리 그 국민은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주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데일리 그 신문에 그 광고란에 비었다 그래요. 근데 7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유신 독재에 항거하는 그 동아일보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그쪽 그 정보기관에서 광고를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백지를 냈다 그래. 백지 광고 신문을 냈다 그래요. 네. 사실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가장 지금 그 우리 당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건요, 권영세, 권성동입니다. 이들이요, 대통령이 탄핵될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지금 그대에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망원시장 가가지고 막 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들은요, 지금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요, 국민의힘 108명이요, 이게 쓸데없는, 저는요, 이 사람들 쓰레기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힘을 보태야 할 이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폐기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원 내각제 지들끼리 지금 단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국회의원의 힘은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면요, 참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난리인데, 의원 내각제까지 되면은 이거는 뭐 참 무소불위의 그 국회가 될 거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대표적인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진짜 18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참 세비 다 처먹고 몇십 년을 국회의원질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런 모양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전투력이라는 일도 없고요,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일도 없는 놈들이에요. 권영세 같은 놈은요, 대통령에게 은혜까지 입은 놈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놈은요, 앞으로 시키면 안 돼요.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108명요. 이런 국회, 이런 놈부터 단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요, 저는 그 강화문 나갑니다. 가고 또 태극기 흔들 겁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